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헬렌 켈러. 정말 감사 스마일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희망을 꼭 가지시고 안 된다, 나는 안 돼 라는 것보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사람의 뇌는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기 때문에 체력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아침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오늘 5시가 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 또 출근 전에 또 아침 방송 준비도 하면서 아침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했는데, 감스님들도 아침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3억 원의 가치에 대해서 돌반지, 달러, 비트코인, 엔비디아, 삼성전자 지난 2020년에 비해서 2020년의 3억 원의 가치와 지금의 2025년 12월 11일 기준으로 3억 원의 가치를 갖다가 비교를 해봤더니 진짜 돌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러, 그 다음 비트코인,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러니까 자산은 다 지금 올랐어요. 보니까 돌반지도 올랐고, 그 다음에 달러도 지금 달러 가치도 올라갔고, 비트코인도 지금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갔고, 엔비디아도 더 많이 가치가 상승이 됐고, 5년 전에 엔비디아가 13불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83불.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르긴 올랐지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한 3만원 정도? 5년 전에 비해서 3억 원의 가치다 보니까. 근데 문득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5년 전의 분양가랑 지금의 분양가랑 정말 많이 달라져 있고, 5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던 곳일지라도 지금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원화 가치는 내년이 되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사탄 예고가 되어 있고, 어제 지금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제가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아마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사람들은 내 집을 소유하고 싶고, 내 집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자꾸 지금, 이런 정부의 지금 대책들은 엉뚱하게, 지금 역세권에 뭐 공공임대를 갖다가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지금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착공이라든지 지금 입주도 정말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공급은 정부의 이야기처럼 진짜로 이 말처럼 이게 쉽게 될지, 김현미 장관님의 이야기 정말 빵처럼 바로바로 찍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택 부분인데, 정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짜 부동산 안정정책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지금 시민들, 국민들이 부동산 안전정책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즌2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더 많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주택공급정책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9일에 그중 하나를 발표했다고 해요. 무려 307만호를 이틀 만에 공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가구에 있는 주택을 갖다가 1주택이 아닌 다가구의 건물을 갖다가 이제 다 쪼개가지고 다가구 77만호가 384만호로 5배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국 주택이 307만호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뭐 제 방송 들으시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다가구는 한 주택으로 좀 들어가야지, 이거를 세분하게 주인이 한 사람인데 이거를 진짜 뭐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주택 공급으로 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나만의 서울, 나만의 그런 주거 공간을 이왕이면 아파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12개 노선, 신규 노선이 지금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앞으로 한 10년 동안 12개 노선의 구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또 들어가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문득 보다 보니까, 물론 이 소식이 나쁜 소식만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10년 동안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또 물음표가 또 들어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1차 계획 중에 포함됐던 노선들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것인데, 지금 새롭게 신규 고시 노선들도 빨리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물음표가 지금 들어가고, 그 중에서 저는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렸던, 제가, 그때 고향 은평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국대 사거리, 식사동까지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대곡 고향 시청 식사선으로 해가지고 트램, 그 다음에 가자 식사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 곳이 지금, 일단 들어갔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앞서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곡 고양시청 식사선의 경우에는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수요조사 시 제출된 고양 은평선 일산선 연장 사업과 일부 구간이 중복되어서 향후 사업 추진 시에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차라리 저는 고양 은평선으로 해가지고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연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봤던 부분이, 그리고 이제 고양시청에서 대곡역까지 연결되는 방안이 뭐 트램으로 또 연결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외선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 활용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가자 식사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2호선 연장이 지금 빠졌는데 인천 2호선 연장도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인천 2호선 연장과 그리고 가자 식사선을 갖다 연결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트램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갖다 수립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지금 8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 판교 연장도 있고, 지금 8호선 같은 경우에 또 판교에서 5호선까지 연결되는 것들 보다 보니까 진짜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진짜 한강 이북에 지금 들어가는 노선은 지금 고양시하고 지금 덕적 옥정선밖에 지금 세 곳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경기 남부, 그리고 지금 보니까 8호선도 지금 판교까지 연결되게 되면 판교라든지 또 8호선 라인에 있는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판교 5호선으로 해가지고 또 들어간다고 하면 경기도 광주시까지도 아마 좋은 영향을 또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문득 이런 것들을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을 보면서 진짜 해도 너무한다. 서북부라든지 경기 북부는 이런 것들도 진짜 정상적인 그런 노선으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또 이런 것들 생색내는데 또 트램으로 해주는 거다 보니까 또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다는 말씀을 감사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로 여기에 앞으로 이제 2026년부터 35년까지 일단 최종 승인이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착공이 들어가기를 소망을 드릴 거고요. 또 감사스마일이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감사스마일 TV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고향 은평선 관련해가지고도 그때 또 제 찐팬분께 이야기도 드렸지만 진짜로 식사동이라든지 그다음 풍동 일대 이쪽은 진짜 교통에 지금 불모지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이번 대책에 계획에 지금 반영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차라리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해서 고향 은평선으로 해가지고 고향 시청역이 종점이 아니라 동국대학교 사거리까지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제 교외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더 다각적으로 이런 교통계획을 갖다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인데요. 고향 창릉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많은 분들이 지금 S1, S2, S3, S4 블록을 갖다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문득 호갱눈으로 보다 보니까 전에는 S2나 S3 블럭이 나눔형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주택 유형이 이 공유형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명칭 자체가 이제 나눔형 선택형이 아니라 이제 이 공유형으로 지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전한 내 거는 이제 주택 유형 공공분양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 창릉 S1은 일반 분양이 122세대, 그 다음에 S2블럭은 1057세대, S3블럭은 419세대, 그 다음에 S4블럭은 419세대만 지금 일반 분양을 합니다. 기존의 S1과 S3과 S4블럭은 사전청약을 갖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금 분양을 갖다 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 사전청약을 당첨하셨던 분들이 본청약을 갖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 20에서 30%를 갖다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종잣돈이 없거나 그 다음에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다리셔가지고 본청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이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진짜로 공공분양밖에 지금 답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게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5년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3년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지금 작년 변함이 없어요. 저는 거의 똑같다. 왜? 내가 능력이 되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진짜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나만의 서울을 찾으라. 그리고 진짜 내가 공공분양을 갖다 만약 분양 받으셨던 분들은 또 공공분양에서 또 갈아타기를 갖다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진짜로 이거는 내 집 마련을 해보는 사람들만이 알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면서 진짜로 내 집 마련에 진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라든지 또 감사스마일 TV 멤버십 회원이 되셔가지고 꾸준하게 그런 나만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냥 듣고 흘려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고, 진짜로 정부에서 내년에 공공분양을 갖다 온전하게 다 많이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소결론으로 드리고 본론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스마일 TV를 보시면서 좋아요라든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이라든지 구독 버튼을 하시게 되면 본인들 하시는 일도 잘 되실 거고요. 또 감사스마일 TV 또 제가 또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면서 더 좋은 정보로 꾸준하게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월하고 6월에 창릉 신도시 3,881가구를 본청약을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3월에는 S1 블럭 494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6월에는 이제 3,387가구를 공공분양할 예정인데, 그중 일반 분양은 한 1,836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릉 신도시 천마을에 지금 A4 블럭 900세대 공사 현장인데, 지금 창릉 신도시 앞쪽으로 가시면 창릉 천마을, 즉 다시 말해서 원흥지구 덜여울 5, 6, 7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쪽에 있는 영상들도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S1과 S2와 S3과 S4블럭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S1, S3, S4블럭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꼭 본청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당장 1억 어디서 구하나 해서 진짜 최근에 또 왕숙 사전청약 본청약을 했었잖아요. A24블럭하고 B17블럭 같은 경우에도 이때도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포기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왕숙의 지금 A24블럭과 B17블럭은 진짜 준 로또다. 꼭 분양을 받으시라고 했지만, 이 사전청약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물론 계약금 때문에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고, 사전청약을 기다리다가 진짜 내 집 마련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계약금만이라도 진짜로 꼭 마련하셔가지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진짜 이 공공분양이 안 좋은 거다, 아니면 공공분양을 받으면 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로 계약금만이라도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S1과 S3, S4블럭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꼭 본청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 제가 올 초에 창릉 천마을 본청약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강하게 이야기 드렸고, 사실 유료 상담을 했던 분들께도 제가 진짜 계약금만 있으면 해라, 계약금 10%만 있으면 해라라는 이야기를 진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확신이 없어서 더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런 것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금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못 하시는데 부디 제 이야기대로 꼭 계약금만 준비되시는 분들은 꼭 본청약을 하시고 계약금이 만약에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면 뭐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 부모님들께 진짜 계약금을 갖다 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꼭 빌려서라도 꼭 계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S1하고 S4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2029년, 2030년에 만약에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진짜 이 분양 가격이 거의 전세 가격이 될 것이고 진짜 분양 가격보다 최소 저는 3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안전마진이 붙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 10억이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진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27년에서 28년 되게 되면 진짜 국민평형 기준으로 이제 창릉이라든지 삼성벨트, 뭐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일산 뭐 대구 그다음에 뭐 주요에 있는 뭐 일산 동구 서구를 포함해가지고 진짜 준신축 이상에는 다 10억이 넘어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꼭 감사스마일 이야기대로 꼭 그렇게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 여기 보시게 되면 본청약 일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S1은 내년 3월, 그 다음에 S2, S3, S4블럭은 내년 6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당첨자 일정을 갖다가 같은 날로 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내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까지도 제가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내년에 사전청약 시에 이제 추정 분양가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최소 저는 5천에서 1억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업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저는 5천만 원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공공분양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내가 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6천만 원은 내년 뭐 3월이든 내년 6월까지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특히 이제 S1하고 S4블록은 이제 온전한 내 거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다는 말씀 드리고 S2하고 S3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나눔형이에요. 이 공유형인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이제 LH의 가이드라인이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것들 보시고 또 판단하면서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본청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본청약을 갖다 포기했던 분들이 정말 다 계약금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도 포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장항지구 S1 같은 경우가 마지막 84 타입의 6억대 분양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S1 블럭이라든지 S4 블럭이 지금 6억 4천하고 6억 6,761만원 되어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1억 정도는 업이 될 것이다. 최소 1억 이상은 업이 될 것이고 뭐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다 8억이 다 넘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창릉 S2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라인건설이 지금 이제 시공사가 결정이 됐고 S1은 우미건설에서 지금 짓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S3하고 S4블럭은 이제 아직 시공사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건설사가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S3하고 S4블럭 그때 설계도를 갖다 봤더니 상당히 잘 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건설사가 들어와서 S3과 S4블록도 잘 지어주기를 갖다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 좀 드릴 건데요. 어제 부동산 시장 1일 동향이에요. 내년에 한국 경제가 1.9% 성장된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만에 상승폭이 또 확대됐다.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 쏠림에 다주택자 비중이 확 줄었다. 주택 부족 비상 등이 지금 정부 공급책은 뭐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물량 두고도 정부랑 서울시가 지금 딴 목소리를 하고 있고 이달 추가 대책에 주목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거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쯤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따라서 요동친 서울인데 아파트 거래 신축 전세는 뚝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값으로 분양잔금 치르기 어렵다 보니까 신축 일부는
전세 비중이 이제 20%에서 2%.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전세 잔금으로, 그러니까 그 매매 잔금,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던 잔금을 전세 잔금으로 동시에 치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다 보니까 이제 주인분들이 전세를 갖다 두지 않고 이제 주인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 월세로 아니면 반전세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물량이 신축 아파트의 물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대기업 몰린 마곡의 씨가 말랐답니다. 씨 마른 전세라다 보니까 방화, 내발산동도 지금 포화 상태다 보니까 전세값 1년 새에 1억 5천만 원 이상 또 뛰기도 하고요. 실거주 의무 겹쳐가지고 매물이 완전 잠겼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마곡의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지금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이 이제 덕은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또 상암 DMC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검단과 그다음 김포 한강 신도시도 이 마곡 때문에 마곡의 일자리 때문에 긍정적인 지금 시그널 그쪽으로 해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3년 만에 거래가 최고치를 찍었다는 이야기. 최근에 이제 감사스마일 근무하고 있는 원흥 삼성 쪽에 지금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원흥역 푸르지오에 있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에 또 주거의 문의, 또 전세나 월세를 찾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좀 가격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좀 매수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돈이 안 돈다. 매일 1.6개씩 문 닫는 건설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성 악화에 공사비도 정말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지금 신축 분양을 갖다 다 내년으로 늦춘 이유는 지금 공사비가 정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원화가치 하락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로 인해 가지고 진짜 많은 것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누구라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것도 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좀 경기 북부라든지 한강 이북으로는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는데 이런 것들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구 고양 시청에 있는 식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대구에서 고양시청 식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광역교통 철도망으로 해가지고 고양 은평선 연장하는 방향, 그 다음에 교외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빠졌지만 인천 2호선 연장으로 해가지고 또 가자 식사 트램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향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분명한 거는 고양시는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직업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탈바꿈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면서, 앞서서 마곡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마곡의 일자리가 급증하게 되고 마곡의 일자리가 들어오면 마곡 주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고양시라든지 김포시라든지 인천에 있는 검단 신도시까지도 좋은 영향, 또 부천시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자리 창출만이 고양시가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모멘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GTX-A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내년 전까지 꼭 올해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주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에 유의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